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의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5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 5억 원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그 기준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 시인지, 개시 결정 시인지 또는 인가 결정 시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에서 채무액의 한도를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은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경제적인 재기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의 한도가 무담보인 경우에는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례를 살펴보면요. 채무자는 상담을 받고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고 신청을 할 당시에는 채권 현지액이 약 4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약 1,200만 원 정도 됐고 총 합계는 그래서 4억 6천2백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기준액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상담을 해오셨고 저희는 절차를 진행해드려서 인가를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액은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담보부 채무는 10억 이하, 또 무담보는 그 금액이 5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유치권이나 질권, 저담권, 또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또 전세권 이런 것들을 보통 담보부 채권이라고 하시죠. 쉽게 설명하면요. 등기부에 있는 채권 또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담보부 채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무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신청 당시에 신청인의 채무가 5억 원이 넘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5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자 또 지연손해금 때문에 그 금액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채무액 한도를 정하는 그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채무액 한도를 정하는 기준 시점, 그것이 개시 신청 시인지 또 개시 결정을 할 때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인가 결정을 할 때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때가 아니고 명확히 얘기하면 개인회생에 개시 결정을 한 때가 이 채무액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시 결정이 각 사안마다 또 법원마다 그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채무액 한도가 개별적인 사건마다 달라지게 돼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5억 원 이하 금액이었는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늦어져서 개시 결정 당시에는 이자하고 지연손해금이 훨씬 증가를 하게 돼서 5억 원이 초과한다면 개시 신청이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 사례에서 저희들은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했고 해당 법원의 개시결정 평균 기간까지 저희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자를 산정하니까 5억 원이 초과가 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돼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예상했던 기간보다 일찍 개시결정이 나서 보다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인가를 받게 해드린 사례였습니다. 채무액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그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신청 시인지 개시 결정이 될 때인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무담보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